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집단 상담의 구획기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디지털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나 경험이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럭저럭 잘 지낸 것 같아요. 원래 핸드폰 중독 수준으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을 놓지 못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도 의식적으로 줄이려고 노력했던 같아요. 어떤 노력을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대신 창밖을 보면서 심호흡을 했고, 잠들기 전에는 책을 읽었어요. 아,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감자님, 구체적인 노력을 해주셨네요. 그 변화를 위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요. 좋은 변화네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디지털 기기를 좀 아예 안 쓰긴 힘들었어요. 근데 주말엔 좀 일부러 폰을 끄고 제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SNS를 좀 확인하면서 쉬곤 했는데 이번에 그냥 음악 들으면서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비슷해요. 이번 주는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인스타그램 속에서 갇혀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좋아요 수에 덜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읽을 책을 게시글로 올렸는데, 처음으로 좋아요 기능을 막아봤어요. 그리고 또 사고 싶은 가방이 알고리즘에 떠서 저를 계속 유혹했는데, 결국 참았어요. 허수아비님과 열정님은 SNS 사용 패턴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셨네요.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좋아요 수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고 싶어졌거든요. 그리고 제 삶이 SNS 속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열정님,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그 유혹을 참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열정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무언가를 위해 변화를 시도하신 분이 또 계실까요? 저는 아이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이제 식사하고 이제 설거지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패턴이 그랬었는데 이번 주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걸어봤어요.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이제 공원 이렇게 산책하고 주변 풍경도 이렇게 눈에 담아보고 그래서 예전엔 자주 폰을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걸으니까 훨씬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장미님은 가족의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하셨네요. 네. 네, 여러분의 경험을 들어보니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하신 것 같아서 기뻐요. 이제 마음챙김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디지털 사용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명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챙김 명상이 끝났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무엇이든 괜찮아요. 저는 가방을 안 산 게 정말 잘한 일이 맞겠지? 이따가 유튜브로 독서 브이로그를 찾아보면서 생각을 찾아내버려야겠어. 지금은 생각을 비우자 생각을 했어요. 열정님은 가방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 결정이 열정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고 싶어요. 그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햇살님도 하시고 말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들뜬 마음이 들어서 명상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공 경험과 자기 개방, 수영 같은 거 집단에서 경험해 보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단에 오는 게 즐겁고 명상하는 거가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느껴지는 것들을 막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근질근질했던 것 같아요. 햇살님은 들뜬 마음으로 명상에 집중하시기 어려우셨군요. 네. 자신의 감정을 잘 관찰하셨네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나눠보시겠어요? 딱히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없지만 그냥 집단이 얼른 시작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하면서도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긴 했지만, 정작 나 자신하고 얼마나 함께 했었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장미님 본인에게 좀 더 집중하시고 싶다는 얘기. 네. 구름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집단을 통해서 더 이상 억지로 내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명상을 통해서 그런 저의 편안한 마음들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름님이 집단에서 안정감을 느끼시다니 기쁘네요. 그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 것 같나요?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분위기요. 이 집단에서는 대화를 하면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아마 실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그냥 대화가 아니라 피드백인 거죠.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어요.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 솔직할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구름님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구름님 말씀에 동의해요. 처음에는 제 얘기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 시간이 기다릴 정도예요. 저는 명상에서 이제 잠깐이라도 SNS 업무를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워졌어요. 나도 조금은 여유를 즐겨보자.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허수아비님도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네요. 네. 여러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카드를 통해 현재 자기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테이블 위의 카드 중에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되는 카드 3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디톡스와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해보면 좋겠어요. 자, 다 고르셨나요? 네. 이제 돌아가면서 고르신 카드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고른 거는 이 귀 카드인데요. 저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해서 이 귀 카드를 먼저 고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른 카드는 이 개구리 카드인데 저는 이 개구리 카드를 보고 우물한 개구리가 떠올랐어요. 전 아직 취준생이다 보니까 좀 그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우물을 벗어나는 게 약간 두려운 마음이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거는 이 신호등 카드인데요. 저는 아직 마음속에 빨간불이랑 노란불이 뜨기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 저에게 초록불이 뜰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총 3개의 카드를 고르게 되었어요. 네, 관장님은 기, 개구리, 신호등 카드를 선택하셨네요. 특히 신호등 카드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디지털 디톡스 과정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셨을까요? 네, 저는 처음에는 제가 디지털 기기 없이 살 수 있을까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희망이 들었어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장미님은 무슨 카드를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요, 여기 새싹, 뭔가 꿈틀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또 파릇파릇한 이렇게 새싹 보면은 뭔가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뽑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풍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풍선을 보면 되게 마음이 설레었어요. 지금 이 모임이 좀 설레이고,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이 풍선을 놓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조금 이렇게 또 이 모임이 이제 해체가 되면 또 놓칠까, 잊어먹지 않을까 좀 이제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커피잔인데요. 사실 저는 소확행이거든요. 커피를 보면.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그래도 좀 안정돼 있고, 저 같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그런 데서 찾아오는 그런 안정감, 여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작, 설렘, 그리고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카드들이네요. 그러면 장미님은 디지털 디톡스를 통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계신 걸까요? 네. 정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저는 여유가 좀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유를 찾고 있다니 저도 기쁩니다. 다음으로는 구름님이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카드를 다 가져와서 보니까 가만히 있는 카드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보자면 저는 먼저 이 구름 카드요. 구름 카드는 뭉게구름 같아서 뽑았어요. 좀 푹신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은 명상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명상을 하는 카드인데 저는 몰랐는데 명상 시간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카드를 좀 선택했던 것 같고 명상 처음 할 때는 좀 어색하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 느낌이 들고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의자 카드거든요. 저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걸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드가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카드들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구름님은 가만히 있는 카드들을 선택하셨고 그 속에서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요즘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세요? 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라는 걸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편안함을 찾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다음으로는 열정님이 해볼까요? 네,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고른 거는 이 모닥불 카드인데요. 제 닉네임인 이 열정처럼 이 모닥불이 열정이 가득해 보여서 이걸 고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좀 약간 상반되는 카드인데요. 이 도넛을 골랐어요. 이 도넛에는 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의 그런 공허한 마음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 두 번째로 도넛 카드를 고르게 되었고, 이 마지막은 돈 카드를 골랐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돈 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개를 고르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열정님은 모닥불 카드에서는 열정을, 도넛 카드에서는 공허함을 느끼셨군요. 이 두 가지 감정이 현재 어떻게 공존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를 덜 사용을 하니까 뭔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서 공허함도 느꼈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겨서 또 다른 열정이 생긴 것 같아요. 아직 균형을 잡고 있는 중이지만요. 균형을 잡는 일은 언제나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허수아비 님도 해볼까요? 네. 저는 안개, 그리고 빈 의자, 그리고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 직업에 있어서 내가 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 그 다음에 이 SNS를 지금 제가 놓지 못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뭔가
뚜렷이 보이는 것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안개가 좀 걷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참 신기한 게 이 비내자예요. 우리 구름님도 비내자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지금 구름님은 뭔가 휴식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여기 계신 분들이 에너지가 넘치고 이렇게 뭔가 제가 처음에 봤을 때보다 밝아졌다는 느낌? 근데 저는 거기서 약간 뒤처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지금 나만 또 뒤처진 게 아닌가 그런 외로움도 느껴서 이런 비내자를 보니까 제 존재가 좀 그렇게 느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하늘 위로 나는 이 비행기 여행을 가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저희 미래에 대한 정말 제가 그렇게 좋아진 제 모습을 발견하면 좀 자유롭게 여행을 좀 떠나고 싶다. 뭐 이제 옛날 생각도 그립기도 하고 어두운 곳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허수아비님은 안개, 비내자, 구름 속에 나는 비행기 카드를 고르셨네요. 허수아비님 말씀대로 같은 카드일지라도 비슷한 카드일지라도 각자 느끼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허수아비님은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희망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디지털 디톡스가 이러한 감정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 디지털 기기를 좀 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외롭고 답답했어요. 이제 뭔가 내가 항상 이렇게 가던 패턴이 아니니까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나를 좀 강박하는 느낌, 이제 그런 것도 들긴 했지만 이제 이게 명상을 하면서 제 내면의 소리를 점차 듣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 그거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렇게 안개 속에서 이제 비행기가 이제 좀 나와서 이제 좀 이렇게 밝은 빛을 보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허수아비님의 비행기 카드를 보면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어디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 휴양지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푸른빛 바다, 뭐 이제 이런 휴양지로 떠나고 싶어요. 휴양지 좋네요. 두 분 말씀처럼 저도 휴양지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럼 햇빛님은 햇살님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네요. 햇살님은 어떤 카드를 고르셨나요?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들뜬 마음으로 집단을 참여하는 게 느껴져서 지금의 저는 좀 밝고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 고른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저는 햇빛 카드는 제가 집단에서 받고 있는 좀 따뜻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고르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제 별명처럼 비슷한 카드를 골랐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별칭을 할 때 어쨌든 나를 상징하고 싶은? 저는 그때 이렇게 햇빛 같은 사람이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고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카드를 제가 뽑으면서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카드를 뽑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축구하는 카드인데요. 제가 축구를 막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 좀 기분이 좋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카드를 고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웃는 얼굴 카드인데요. 지금의 제 감정을 잘 표현해주는 카드인 것 같아서 손이 가더라고요. 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는 이 햇빛 카드예요. 좀 따뜻함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햇살님은 카드에서 따뜻함을 느끼셨네요. 카드에서 느끼는 따뜻함을 저희 집단에서도 느끼고 있다니까 좋네요. 좋아요. 여러분 모두 자신을 잘 표현해 주셨네요. 카드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니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카드를 고르면서 제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느낀 변화를 카드로 표현하니까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 특히 명상하는 카드를 고르면서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영상 사실 생각도 못 해본 방법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어떤 방법을 하나 더 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카드를 고르면서 제 현재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전 사실 너무 신기해요. 이 카드만으로 제 감정이 드러난다는 거, 내 현재 상태를 알아본다는 것도 신기한데, 사실은 이제 이 안개 카드는 좀 우울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울했던 제 과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빈 의자는 내 현재 감정 상태, 그리고 약간 이 비행기는 저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행기를 보니 저 미래의 변화 가능성이 좀 느껴지지 않았나.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사진 카드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역시 새롭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는 어떤 카드를 골라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카드를 고르면서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신호등 카드를 고르면서 제 안에 제가 몰랐던 희망이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디톡스를 하면서 제 안의 변화를 카드로 표현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느껴졌었어요. 네, 여러분의 소감을 들으니 이 활동으로 자신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자기 성찰의 경험은 개인의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해요. 모두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다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디지털 디톡스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어떤 모습일지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줄어든 후에 자신의 모습, 또는 디지털 기기와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신의 모습, 뭐든지 좋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모두 멋진 그림을 그리셨네요. 각자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디지털 디톡스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를 그리셨는지 궁금해요. 간자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렸어요. 주변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디지털 디톡스 후에는 더 많이 책을 읽고 자연을 즐기고 싶어요.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아름다워요. 디지털 기기 대신에 책과 자연으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간자님의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아마도 더 차분해지고 집중력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좋네요. 다음으로는 햇살님이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명암을 그렸어요. 이거 제 진짜 명암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는 명암을 이 건네주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명암을 그린 것 같아요. 명암을 그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이 명암이 좀 보여주기가 망설여져서 굳이 이 명함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숨기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멋져요.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이 아주 멋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디지털 사용 습관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으세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실제 대면에서 만나서 하는 소통, 이야기하는 거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SNS나 메시지로만 소통하던 때보다 더 좀 진정성 있게 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한 통찰이에요. 열정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대화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핸드폰 대신에 커피랑 책이 있어요. 디지털 디톡스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오프라인에서 보내고 싶어요.
실제 대면에서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봐요. 이런 변화가 열정님의 인간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세요? 저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 느끼던 비교랑 경쟁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림에서 열정님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허수아비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음악 감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주변에 휴대폰이나 컴퓨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제 제가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림 그리는 도구는 못 그렸지만 어쨌든 디지털 디톡스 이후에 제 취미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허수아비님은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가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디지털 디톡스 하기 전에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제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야 할까? 좀 더 스트레스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허리도 안 아프고, 눈도 안 아프고, 그리고 자존감도 좀 높아질 것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 일과 삶의 균형을 좀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균형은 언제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구루님 차례입니다. 네, 저는 휴대폰이 혼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제는 꼭 휴대폰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손 흔드는 모습, 바이바이 하는 모습을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휴대폰이 혼자 있는 그림을 그리셨군요. 네, 맞아요. 휴대폰이 없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모습을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상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제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실제로 만나는 시간도 늘리고 취미 활동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스스로를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멋진 미래네요. 마지막으로 장미님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네, 저는 지금 가족들이 공원에 피크닉 나갔어요. 지금 저희 남편,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없는 세상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그리셨네요. 네, 사실은 저는 아이들과 이렇게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디톡스 하면서 이제 이 시간이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그려봤습니다. 장미님도 가족분들도 그림 속에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의 그림에서 정말 다양한 변화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부 멋진 그림이에요. 표현을 하고 나서의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혹시 또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네, 다들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디지털 이 디톡스 후의 그 모습을 그리셨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그림을 그렸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놀랐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감자님 그 공원 그림을 보니까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그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아까 그 피크닉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햇살님이요. 명함 그림이 명함을 건네는 모습이 정말 자신감 있어 보여요. 저도 디지털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제 세상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어요.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저는 열정님이 이미 충분히 자신감 있어 보이고 저도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 집단에서 찾아서 이렇게 만든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열정님도 함께 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저희 모두 좋은 관찰이었어요. 이렇게 서로의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집단 상담의 장점이죠. 그림 그리는 거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저희 이제 서로에 대한 칭찬을 나눠볼 거예요. 저희 집단에서 보여준 서로의 노력과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옆 사람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각자에 대한 칭찬을 해볼 거예요. 감자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장미님을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장미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무게를 짊어지고 있지만 장미님은 그 무게를 잘 버텨내면서 장미님 개인으로서, 엄마로서, 학생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잘 수행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저에게 되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어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름님을 칭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구름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가끔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용기 내어 말 걸어줘서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열정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정 가득한 모습에 제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앞두고 마냥 친구들 부러워하기만 했었는데 열정님을 보니까 내가 더 많이 행동해야겠구나 느껴지네요. 너무 지치지 않게 그 열정 꾸준히 간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허수아비님은 이런 얘기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허수아비님을 처음 봤을 때는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빛님도 이름처럼 밝고 빛나는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감자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장미님의 다중 역할 수행에 대한 칭찬이 기억에 남네요. 장미님, 감자님의 칭찬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저도 모르게 지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해온 노력들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고 더 힘내야 되겠어요. 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지네요. 장미님, 이어서 칭찬해 주시겠어요? 감자님은 첫 만남 때부터 제가 되게 이제 사람 낯을 가리는데 그 서먹한 분위기에 이렇게 버터를 발라내듯이 그렇게 윤활제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녹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름님은 솔직히 이런 말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어린데 참 여유롭다. 그런 평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좋았고요. 제가 없는 면을 가지고 계셔서 부럽기도 했고 또 프로그램 활동할 때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리드해 주시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추진력 있어 보이시고 그래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정님은 정말 그 열정님 그 별칭대로 정말 열정이 가득하신 분 같아요. 겉모습도 멋쟁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저도 제 자신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제가 좀 약간씩 터득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장미님의 섬세한 관찰을 바탕으로 한 칭찬이네요. 특히 구름님에 대한 칭찬에서 젊은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게 느껴지셨어요. 구름님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제가 어리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조금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되게 좋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봐주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오히려 장미님에게 좀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장미님께 보여드리고 또 장미님의 좋은 점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서로 다른 세대가 이해하고 배우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햇살님이 이어서 칭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장미님이 필요에 의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다라고 당당하게 표현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주장이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름님이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한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틀렸거나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용님의 장점은 그런 노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님은 질문하시는 게 불편해서 처음엔 눈치도 좀 봤었는데 그냥 호기심이었다는 게 느껴져서 좀 따뜻한 관심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자님의 장점은 따뜻한 관심이 아닐까요? 그리고 열정님은 만년 2등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2등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열정님도 2등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2등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열정님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허수아비님은 의지력을 이야기하면서 지적하시던 게 조금은 불편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지쳐있는 허수아비님이 보이고 또 자신이 좀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허수아비님이 힘든 와중에도 집단에 참여한 것이 되게 멋있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의지력을 강조하시는 만큼 그 강한 의지력이 허수아비님의 장점인 것 같아요. 햇살님이 각 분의 장점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저는 허수아비님에 대한 칭찬이 처음에 대한 인상과 나중에 대한 인상 변화가 좀 기억에 남는데 허수아비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좀 차갑게 보였나 봐요. 사실 저도 모르게 방어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임을 통해서 좀 제 마음을 좀 열게 됐고 그것을 알아봐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잘 나타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열정님이 칭찬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우선 장미님 먼저 칭찬을 해볼게요. 저는 장미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장미님처럼 멋진 엄마가 되고 싶어요. 늦은 나이에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게 정말 멋져요. 이번 집단 상담하면서 장미님을 만난 거 완전 럭키비키. 그리고 구름님은 저랑 비슷한 또래여서 그런지 더 정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뭔가 성격도 비슷해서 잘 통했달까? 활발하고 모두와 잘 어울리는 건 구름님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님은 제 오빠 대신에 감자님 같은 언니가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고 감자님이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허수아비님은 츤데레 같아요. 저도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는 학교만 다녀도 이렇게 빡센데 허수아비님은 직장까지. 제가 꿈꾸는 커리어 우먼이니까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더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햇빛님을 보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그대로도 참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열정님도 각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칭찬해 주셨네요. 특히 허수아님에 대한 츤델레라는 표현이 재밌었어요. 허수아비님은 이런 표현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웃음이 나오네요. 오히려 제 모습을 잘 표해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 더 따뜻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그러면 허수아비님이 이어서 칭찬해 주시겠어요? 네. 장미님은 말씀하실 때 소녀같이 참 순수하세요. 저는 없는 면이거든요. 근데 아주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노력하는 점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님은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불만 많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느꼈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으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저도 아까 그 열정님은 장미님과 말씀하신 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분으로 노력해 이렇게 더하신 분이 여기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저 노력을 엄청 완벽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성실해 보이시고 근데 그런 면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햇살님은 이제 이성이기는 하지만 본인께서 이렇게 멋져 보이기를 이렇게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멋지십니다. 제가 그런 패션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멋지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표현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만 늘어놓는 게 자신에게 제가 반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허수아비님은 객관적으로 잘 관찰을 하셨네요. 특히 햇살님에 대한 칭찬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주는 영향력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햇살님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보였다니까 되게 기쁘네요. 사실 저도 많이 불안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허수아비 님도 지금 충분히 저보다 더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도 보기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님이 칭찬해 주시겠어요? 네, 장미님은 표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싹이 꿈틀댄다던가 아니면 파릇파릇하다던가 생동감이 느껴질 정도여서 그런 표현력들이 되게 큰 장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님은 친구와 있을 때도 핸드폰을 사용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핸드폰이 없으니 이렇게 대화를 참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잘하는 게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열정님은 트렌드에 민감하다고 하신 것처럼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시는 것 자체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수아비님은 처음부터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조금 차가워 보일 때도 있지만 피드백을 가장 열심히 주시는 것 같아요. 또 객관적인 말들이 제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능력이 허수아비님의 큰 장점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살님은 더 적극적인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고 하셨는데 허수아비님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멋지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구름님도 장점을 정확하게 관찰하신 것 같아요. 특히 장미님에 대한 포용력과 감자님의 대화 능력 등 구체적인 부분을 잘 관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들이 오갔네요. 칭찬을 주고받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제일 먼저 이런 칭찬을 제가 들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진짜 있는 저에게서 찾아낸 부분들인 것 같아서 더 그 칭찬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제 이런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내서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요, 칭찬을 들으면서 제가 미처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뿌듯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과 같이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 그런 노력들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칭찬받는 느낌, 이렇게 저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사했고요. 이런 칭찬들이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칭찬을 할 때는 조금 어려웠는데 받을 때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걸 알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드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구름님은 어떤 칭찬이 가장 좋았나요? 저는 행복해 보인다는 칭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집단을 통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사람인지 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좋네요. 그러면 구름님께서 다른 분에게 비슷한 칭찬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했던 칭찬이지만 허수아비님이랑 햇빛님한테 다시 한번 충분히 멋진 사람이다. 당연히 저는 봤을 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못 들 정도로 충분히 멋있고 당당한 모습들을 제가 봐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들이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멋지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실제로 그렇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럼 이런 칭찬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실까요? 저는 다른 분들의 노력을 보면서 제 자신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특히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제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좋은 생각이에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배우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앞으로 변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서로 응원해 나가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단 상담이 끝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오늘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처음 집단에 왔을 때는 저를 숨기려고만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또 적극적으로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게 되게 기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 자체도 되게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햇살님은 자신을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변화가 디지털 사용 습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많이 신경 썼었는데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보다는 지금의 그냥 제 모습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 같고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나누실 분 있을까요? 저는요, 이번 집단 상담 이제 시작할 때는 정말 내 일상이 얼마나 디지털에게 의존해 있는지 그 척도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일단 저의 그 패턴을 이제 제가 좀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 저희 아이들의 소중함, 그 다음에 제 모습이 지금 어디까지 변해왔는지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요. 저한테는 진짜 그 변화의 그 강도를 제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챙김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일상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해야 될 것이 뭔지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이 너무나 좋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아이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제가 계속 이제 그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장미님은 이미 일상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더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더 아까 제가 많이 이제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이제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휴대폰을 거실 안쪽에다가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한쪽에 모아놓고 이제 대화 나누는 시간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어색했죠. 그런데 아이들도 이제 즐겁게 잘 참여해주고 이제는 가족 모두가 그 시간이 이제 기대되는 시간이지. 엄마 이제 언제 이 시간 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 봐서는 이제 이게 좀 변화가 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와, 장미님 정말 너무 멋진 시도예요. 네, 저는 아기가 없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친구들이랑 만날 때만큼은 SNS 확인하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미님 말씀을 들으니까 친구들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관계에서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어요. 구름님은 어떠세요? 저는 집단에서 이야기하면 피드백이 오는 것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구름님은 피드백의 중요성을 느끼셨네요. 아까 햇살님도 피드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햇살님은 구름님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피드백이 좋은 게 그냥 도와주는 느낌이 들고 그게 공격적이지 않게 받아들여져서 좋았었는데 구름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든지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감 모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집단 상담이 다음 주면 10회기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계획인지만 간단하게 나눠볼까요? 아니면 저희 종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어떤 말씀이라도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조금 기다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감자님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 헤어짐이 아쉬우시군요. 네. 네, 그만큼 이 집단이 의미가 있다는 뜻 같아서 저는 기쁘기도 해요. 감자님은 어떤 점이 아쉬우세요? 그동안 이 집단을 통해서 많이 위로도 받고 힐링도 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못 만난다고 생각하고 끝이 난다는 게 아쉬운 거거든요. 네. 사실은 저도 아쉬워요. 그리고 아마 다른 분들도 아쉬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감자님에 대한 아쉬움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원래 감자님이 우시니까 저도 갑자기 감정이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오질 않길 바랬는데 이 감자님이 또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해 주시니까 저도 같이 동화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감자님. 네, 맞아요. 아마 저희 모두 이 아쉬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감자님 이렇게 나눠봤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래도 저만 아쉬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아쉬워하시고 그러니까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감자님이 실천할 계획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우선 계획은 매일 아침에 핸드폰을 좀 보는 거 대신에 5분이라도 저희 같이 마음 챙김 했던 것처럼 좀 조금이라도 명상을 해볼 생각이에요. 여기서 배운 거를 조금씩 실천을 해보려고요. 아주 좋은 계획이네요. 멋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분은 어떤지 들어볼게요. 열정님은 어떠셨어요? 그동안 꾸준히 참여하면서 즐겁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헤어진다고 하니까 좀 많이 아쉽네요. 저는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취미 활동을 해볼 생각이에요. 열정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네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요? 아마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함께 취미 생활을 하면서 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괜찮은 해결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햇살님은 어떠세요? 저도 많이 아쉬워요. 이미 달라진 것 같은 내 모습이 느껴져서 만족스럽긴 하지만 집단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혹시 집단과 함께 이런 저의 마음가짐들이 끝나버릴까봐 그것도 조금 두려운 것 같고요. 조금 더 집단을 하는 건 어렵나요? 햇살님, 변화에 대한 만족감이랑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아마 햇살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 수가 있어요. 올해의 집단은 계획대로 10회기로 마무리가 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성장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그 감정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 같이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해요. 좋아요. 네, 햇사님. 그러면 햇사님은 이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마음챙김 했던 것처럼 매주 한 번씩 제가 느껴지는 것들을 좀 적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좀 저를 정리하다 보면 더 많은 걸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또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실까요? 저는요, 처음 이 집단 상담 시작했을 때
제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회사 일에 또 대학원 수업까지 하고,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지쳐서 바빠서 디지털 기기 뭐 SNS 이제 이런 거 통해서 힐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마음 챙김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이제 좀 약간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이렇게 터득한 것 같고요. 근데 아직도 이제 좀 많이 무기력하고 한데 지금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제가 좀 더 뭔가 나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나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다 긍정적이신 분들도 이렇게 나하고 똑같구나, 발발 다르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 그런 피드백이 저한테 상당히 좋은 기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또 어떤 거를 해볼 생각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음 챙김에 이제 또 제가 계획 세웠던 거 이제 그런 거와 또 카드 이용해서 제 감정 변화를 또 제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바탕으로 아무래도 이제 그 음악 감상이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제가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제 저는 저의 그 취미가 뭐 SNS,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업무에 있어서 그게 당연히 저한테 당연시 여겼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또 깨닫게 됐고 지금 다른 분들을 또 갖고 계신 그런 계획도 제가 또 한번 시도해볼 그런 용기도 또 생겼습니다. 좋네요. 그 변화를 일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좀 아쉽지만 이제는 혼자서 그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과만 바라보고 진학했지만 사실은 좀 진학하는 게 심리학과를 선택한 게 맞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었는데 더욱더 저의 전공에 확신이 생기고 앞으로 이런 집단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드는 것 같아요. 구름님이 전공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니까 기쁘네요. 계획도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마음 챙김이 좋았기 때문에 마음 챙김도 넣고 싶고 또 앞으로 필요한 집단을 하겠지만 우선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학교의 그 사이컬러지라는 심리극 동아리에 참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부담스러워서 좀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심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더 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두 의미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변화의 첫 걸음이 되실 수 있어요. 오늘 그린 그림들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의 초기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많은 감정들, 그거는 아마 다음 회기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눠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사후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이 검사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인터넷 중독 평가로 K척도랑 스마트폰 중독 평가로 척도가 있어요. 두 가지 각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정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계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과정임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 10회기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민님과 수아비를 역할한 조진영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한 번에 되진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노력한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단 상담사 김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햇살과 구름을 맡은 김광수입니다. 제가 한 만큼 모두들 디지털 디톡스를 잘 이뤄낼 수 있는 이런 좋은 집단 추천합니다. 네. 저는 열정과 감자를 맡은 정윤옥입니다. 이번에 되게 색다른 경험, 재미있는 경험을 좋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